안녕하세요, 비광입니다. 일반인 눈높이에서 부동산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드디어 인천에서 전 지역에서 나왔긴 했는데 인천에도 핵폭탄급 규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대략 인천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지역은 좀 희망 지역도 아니기도 하고 또 제가 좀 다른 데는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거주 위주로 인천 쪽으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인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대책은 인천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었는데 지금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오늘 지정이 됐는데요. 엄청나게 집값이 올라서 난감했는데 드디어 엄청난 규제가 나타난 겁니다. 지역은 인천 전 지역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됐는데요. 이 조정 대상 지역은 뭐냐면은 주택담보대출 LTV가 원래는 70%가 나왔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60%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10%가 덜 나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속해 있는 이제 규제 지역, 투기 과열 지역이 연수구, 남동구, 서구 이렇게 세 곳이 지금 지정이 됐어요. 우선 연수구로 치면은 흔히 알고 있는 송도 쪽이 지금 투기 과열 지구죠. 남동구에는 대표적으로 그 노년 신도시도 있고요. 서창 2지구도 있고 선수촌도 있네요. 그리고 구월동도 있죠. 이 서구 같은 경우에는 청라 신도시나 검단 신도시도 있어요. 집값이 좀 뛰었다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투기 과열지구로 인천이 지정이 됐습니다. 알고 있는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LTV 70%에서 40%가 된 게 가장 크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억 이상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라는 것과 그거에 따른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전세 자금 대출의 규제가 강화가 됐어요. 이제 시행되는 거는 금요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해당되는 부분을 알기 쉬운 것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송도에 살고 싶은 저에게는 진짜 희망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송도가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이 이제 제동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선 저는 이제 송도를 분양을 넣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송도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그 LTV가 이제 40%가 된 거예요. 이거는 기존의 70%에서 투기 과열지구로 돼서 이제 40%로 된 건데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최근에 이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가 그랜드 오픈 분양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본다면 기본 7, 8억 원의 분양가가 형성돼 있어요. 평당 2,300 정도 이제 최고로 형성이 돼 있는데요. 이 규제를 적용을 시키면은 우선 계약금 플러스 중도금은 낼 수가 있지만 마지막 잔금을 낼 때 집단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기존 70%에서 40%만 나온다면은 쉽게 말하면은 분양가가 7억인 아파트에서 계약금이 10% 7천을 냈다고 치면은요 중도금 60% 집단 대출을 받았겠죠. 그럼 나머지 잔금 30%예요. 보통 이제 등기를 칠 때 담보대출로 전환을 해서 잔금을 내고 등기를 이제 치는데 이제 LTV가 70%면은 보통 4억 9천이 원래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이 규제상으로 된다면은 40%가 나오면 2억 8천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갭차가 나는 거죠. 그 갭차 30%가 나는 거고 초반에 계약금 10% 돈을 냈으니까 담보대출은 당연히 40%가 나오면은 나머지 최종적인 50%는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럼 보통 돈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되겠지만 영끌이나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들은 이 50%를 하면 3억 5천이거든요. 그럼 3억 5천이라는 돈이 이게 대출로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날 거예요. 그러면은 3억 5천이 없으면은 입주를 못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금융권이나 3금융권은 받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영끌에서 산 사람들이 입주식이 이제 2, 3년 뒤면 입주거든요. 그때 만약에 이런 3억 5천이 없으면은 그 돈을 못 갚기 때문에 던지는 겁니다. 던진다라는 거는 싸게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정말 갚을 능력이 없으면은 경매가 되는 거예요. 파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2, 3년 뒤에는 집값이 엄청 내린다는 그런 희망 회로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3억 이상 자금 조달 계획서에 이제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전세가 끝나는 시점인 2022년에 분양을 하게 되면 계약금만 있으면 분양을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으면은 또 3년을 또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총 합이 5년이에요. 그러면은 LTV 40%만 나온다고 치면 나머지 계약금 빼고 50%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6억 집이라고 치면은 6천만 원의
매매 계약금을 제가 마련해서 분양을 받고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아서 이자만 내다가 잔금 낼 때 합인 50%면 3억이겠죠. 그 3억에 뭐 자금 조달 계획서랑 뭐 증빙 자료도 제출하고 또 뭐 2억 4천을 대출을 받으면은 40%니까요 6억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된다면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 자료를 작성해서 6억이라는 집을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 또 어떻게 써야 될까 궁금해져서 찾아봤거든요. 최근에 제 친구도 이제 프라임뷰 분양할 때도 써봤다고 하는데 이건 쓰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뭐 쓰는 거는 간단하게 제출만 하면 된다라는데 요번에 또 바뀐 내용이 증빙 자료가 원래는 이게 9억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건데 요번에 바뀐 규제가 3억 이상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잘못했다가는 이제 벌금 500만 원을 뭐 낸다든가 여기에서 또 증여로 판단되거나 증여세도 내야 되겠죠. 아니면은 이제 뭐 부모님한테 빌렸다라고 치면은 그거에 대한 이자를 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간 까다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는 서울에 있으신 분들은 이미 자금 조달 계획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인천 분들은 이런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규제 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도 써야 되고 금액이 커지니까 이렇게 증빙 자료도 제출하는 방식을 이제 찾아보게 됐는데요. 그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는 양식을 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기관에 예금한 금액은 6천만 원 이 계약금을 말하는 건데요. 전 6천만 원을 계약금에 쓸 거고요. 부동산 처분 대금이라고 3억을 적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이 3억이거든요. 그러면 3억 금액을 처분을 하게 된다면은 제가 나머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지금 받은 1억 5천을 갚는 개념이에요. 5년 동안 다 갚고 제 돈이 한 3억이 된다면은 간단하게 이제 처분 대금 3억을 적으면 될 것 같아서 3억이라고 적었고요. 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LTV 40%가 적용된 대출액을 하면 2억 4천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합이 6억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획서를 쓰면 되고 증빙 자료 같은 경우에 찾아보니까 예금 잔액 증명서 이거랑 금융거래 확인서 그리고 매매 계약서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뭐 전세 임대차 계약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요 세 가지를 증빙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증빙 자료가 복잡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자기 자본이 뭐 현금을 더 갖고 있는데 그 현금을 소명을 해야 될 거야 아마. 그런 소명을 해야 되는 게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이번 항목의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서 이렇게 소명을 하게 된다면은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복잡한 경우에는 현금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대출이 이렇게 있어서 금융권에 또 증빙 자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제가 복잡한 부분에는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전세 자금 대출이 1억 5천이 저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그걸 5년 동안에 갚게 된다면은 1억 5천이 이제 3억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1억 5천이 있고 대출금이 1억 5천이 있고 그럼 3억이 되겠죠? 방금 얘기했던 이제 계약금 6천에 처분대금 3억 그리고 LTV 부동산 대출 금액이 2억 4천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6억의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7, 8억 집이 6억 이하로 떨어져야지 좀 가능한 시나리오인데요. 만약 집값이 4억이 된다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말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 3, 4년 전에는 4억 정도 됐었잖아요.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은 저는 어쩌면 또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이제 집값이 확 잡혀서 좋은 날이 오길 기다려보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